안녕하세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책방 홍대 카페 본주르에 있는 원테이블 북스토어 옛다 책방입니다. 네, 오늘은 또 재밌는 책을 소개해 드릴게요. 가족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짜잔, 아주 제목이 끝내주죠.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봐라. 이거 우연하게 같이 밥을 먹기도 하고, 작은 출판사를 대표님이 이제 시금치, 예, 송현애 선생님하고, 이 책을 이제 우연히 이제 기사에서 이제 보게 되고, 이 책을 꼭 보여주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해서 예약을 신청을 하셔가지고 한 권 이제 선물하고 이제 한 권 이제 아기가 읽고 당신도 봐라 해가지고 봤는데 참 따뜻하고 훈훈한 이야기로 맺어지는 그런 가족 이야기를 다룬 책이에요. 뭐랄까 이 시대에 가족 되게 지긋지긋한 사람들 많잖아요. 가족이 정말 너무 무겁고 나만 혼자 어떻게 자유롭게 좀 살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 가족만 없으면 막 이렇게 가족 문제 때문에 되게 힘겨워하는 사람들 되게 많을 텐데 그런 가족의 힘든 그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면 극복했다고 할까요? 그러니까 그런 사례 책을 통해서 책을 읽고 글을 쓰면서 치유해 갔던 어떤 한 가족의 이야기를 되게 편집이나 그림이나 사파 이런 것들로 되게 정성스럽게 넣고 해가지고 잘 만들어진 그런 책인 것 같아요. 글그림, 글 쓰는 청소부 아지매와 모모 남매 뭐 이렇게 되어 있고 제목은 이놈의 집구석 내가 들어가나 말하는데 표지를 보면 우리에게도 봄날은 올까? 상처투성이 가족 서로에게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뒷표지를 보면 혼자 살기도 벅차니까 함께 살아보기로 했습니다. 부모님의 이혼, 가난, 은둔형 외톨이, 중년의 방황, 가족은 외면하고 싶은 약점이었다. 혼자라도 살아보려고 온갖 자기개발에 목을 맸지만 모든 노력은 가난, 애정결핍, 열등감 같은 것들에 번번이 발목에 잡혔다. 그리고 어느 날 여자친구가 가난을 이유로 내게 이별을 통보했다.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더 나아갈 곳이 없었다. 더 나아갈 힘이 없었다. 번번이 내 발목을 붙잡는 문제를 해결해야만 했다. 빈 연습장에 꽁꽁 묶어둔 감정들을 쏟아내기 시작했다. 그리고 서로의 이야기에 댓글을 달아가기 시작했다. 그렇게 우리는 진짜 가족이 되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지은이 소개가 되게 재밌어요. 글그림, 글 쓰는 청소부 아지매와 모모남매라고 되어 있는데 자식들과 먹고 사느라 매일 15시간씩 일하는 엄마 정화자, 왕따의 아픔 때문에 이불 밖이 무서워진 딸 이가영, 구질구질한 집구석 탈출에 매번 실패하는 아들 이정희, 서로가 이해되지 않아 짜증나지만 같이 살고 있는 그런 가족. 이놈의 집구석 되시겠다. 더 이상 도망갈 수 없는 집구석을 바꾸기 위해 짜증내고 등 돌리는 대신에 매일 모여 속마음을 쓰고 서로의 글에 댓글을 달았다. 그러다 엄마는 나를 찾기 위해 글 쓰는 청소부 아지매로, 딸은 나와 닮은 친구를 만나기 위해 글 쓰는 모모로, 아들은 함께 성장하기 위해 쓰고 그리는 꿈 야신이 되어 따로 똑같이 꿈꾸며 살아가고 있다. 이제 이놈의 사랑스러운 가족 되시겠다. 이렇게 발랄한 지은이 소개들이 되어 있어요. 이 책은 되게 잘 만들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세 지은이가 이제 각각의 입장에서 자기 가족 이야기를 이제 자기와 자기 가족 이야기들을 풀어낸 것들을 챕터별로 이렇게 모아낸 그런 책인데, 그림들도 되게 다정하게 중간중간 막 이렇게 잘 짜여져 있고, 이제 각각이 썼던 엄마가 이렇게 글을 쓰면 이제 아들, 딸이 이제 댓글을 단 것들도 이제 예쁘게 편집해서 넣고 그러면서 굉장히 입체적으로 잘 편집이 된 책인 것 같아요. 여기 보면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하면서 이제 각각의 등장인물 글쓴이들에 대한 이제 소개가 이렇게 또 예쁘게 편집돼서 들어와 있는데, 우리 가족을 소개합니다. 나를 찾기 위해 글쓰는 엄마, 글쓰는 청소부 아지매, 한부모 가족의 여성 가장, 원조 워킹맘, 그리고 글쓰는 청소부 아지매, 먹고 살기 위해 억척스러운 아줌마로 오직 자식들을 위해 앞만 보고 살았다. 그 잘난 기술 하나 없었기에 폐지 줍기, 화장실 청소, 간병, 자활, 근로등 닥치는 대로 일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중년의 방황과 허무함이 밀려왔다. 매일 누워만 있던 그녀는 아들의 권유로 시작한 글쓰기를 통해 자식에게 향했던 일편단심을 자신에게 돌려 신나는 인생 이막을 열어가고 있다. 60세 동사무소 자활 근무. 이렇게
써있고요. 친구를 찾기 위해 글 쓰는 딸 모모. 15년간에 힘들었을 것 같아요. 괴롭힘 때문에 학교가 싫었고 그 스트레스로 100kg에 가까운 고도 비만이 되었다. 살이 찌면서 더욱 심한 놀림과 따돌림을 당했고 방에서 나가지 않기로 결심했다. 오빠의 권유로 함께 글쓰기를 시작하면서 서로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고 마음을 나누는 법을 알게 되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면서 다이어트를 통해 30kg가 넘는 살을 빼기도 했다. 현재는 방에서 나와 수백 번의 만남을 연습하고 사람들을 관찰한 생각들을 나와 닮은 친구와 나누기 위해 글을 쓰고 있다. 28세 취준생 되었고요. 마지막 저자, 이 모든 판을 짠 그런 에너지 있는 아들이죠. 함께 성장하기 위해 글쓰는 아들 꿈야신. 부모님의 이혼, 운둔형 외톨이 동생, 기초생활 수급자 가족. 이렇게 구질구질하게 살지 않겠다는 일념으로 자기 개발에 매달리던 어느 날 가난하다는 이유로 실연을 당하고 방구석 폐인이 되었다. 난 왜 이렇게 되었을까 하는 물음만 반복하다 답을 찾기 위해 닥치는 대로 책을 읽어나갔다. 불안의 원인이 그토록 외면했던 가족임을 깨닫고는 집 갔던 집구석을 사랑하는 가족으로 바꾸기 위해 가족과 함께 글을 쓰기 시작했다. 35세 식생조사 연구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 글은 뭐 이 스토리만 들어봐도 막 짐작이 되죠. 이 오빠 참 힘들었겠다 싶으면서도 그것이 이제 보통 힘든 상황을 겪게 되면 사람들이 이제 막 현실을 부정하거나 회피하거나 도망가거나 이렇게 그런 짐들과 담을 쌓거나 이렇게 하면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봉합하거나 이렇게 거리를 두거나 하면서 내치거나 하는데 그거를 되게 슬기로운 방법으로 서로가 잘 성장하면서 치유해 나가는 방법으로 글쓰기를 선택해서 해 나간 어떤 삶의 기록이어서 참 대단하다 싶으면서 박수 쳐주고 싶기도 하고 이제 그 질문을 고스란히 나한테 가져와서 나의 가족은 어떤가? 나는 내 가족들한테 어떻게 대하고 있지?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만든 그런 책이었어요. 어디에 태그를 붙였나 한번 보면 그 기초생활 이제 수급자니까 막 이제 급식이나 이런 것들도 이제 학교에서 이제 그 무료로 받게 되고 막 하면서 이제 이게 이제 동생한테는 이제 그게 학교에서는 또 이렇게 좀 재수 없는 선생님 한 분이 그걸 또 드러내놓고 또 해가지고 아이들한테 또 다른 친구들한테 왕따를 당하기도 하고 막 이러기도 했는데 그런 이야기들이 군데군데 나와서 또 공교육에서 이제 선생의 역할이란 또 뭔지 뭐 이런 것들도 자꾸 이제 보게 되는 그런 부분들도 있는데 이제 그게 또 중요한 중심은 아니니까 가족 이야기에 이렇게 태그를 붙인 것들을 보면 여기에 태그를 붙였네요. 가족의 시련은 긍정의 죽빗소리 같다. 각자의 일상에 덮여 서로를 보지 못할 때 따끔한 시련으로 서로의 존재를 깨닫게 하니 말이다. 이제는 이쯤이면 시련이 올 때가 됐는데 하고 예측하기도 한다. 언제부터인가 가족 문제를 긍정하기 시작했다. 긍정 말고 다른 선택을 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되게 슬프죠. 시련을 그대로 받아들이거나 도망가면 시련에게 잡아먹혀 옴짝달싹 못하게 된다. 마치 나의 불안감을 먹이 잡듯이 시련은 끝까지 따라와 더 커져간다. 또한 시련을 해결의 원점으로 돌리는 것만이 아니라 시련을 통해 나를 성장시키려 욕심내본다. 시련은 나를 성장시킨다고 믿는다. 시련을 겪었을 때 실련, 여자친구와 헤어졌을 때도 몇 년간 취업을 못했을 때도 회사를 때려치우고 싶었을 때도 잘 넘기고 나니 시련이 성장의 밑거름이 되었다. 그때는 정말 미치도록 힘들었지만 딱 그만큼 성장했다. 물론 시련을 잘 해결했을 때 이야기지만 말이다. 점점점 하면서 여기서 잘 해냈다는 것은 실패를 하더라도 그 일로 인해 내 영혼의 성장에 도움이 되는 경험을 하는 것이다. 나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지만 다시 시련이 와도 바늘구멍 같은 긍정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들 아들 레미가 참 현명한 사람 같아요. 자기한테 주어져 있는 그런 환경을 어떻게든 바꾸려고 긍정의 에너지를 바늘구멍 같은 그런 긍정의 에너지를 찾아서 움직여내는 그런 이야기들도 좋았고 여기 이제 중간중간에 이렇게 이제 좀 좋은 말들 명언들을 이렇게 발췌해서 실어놓기도 하는데 화성에서 온 남자 금성에서 온 여자에서 또 가져온 말도 실어놨더라고요. 오랜만에 읽으니까 또 눈에 들어와서 보면 서로의 차이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없으면서도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일에 별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그래서 성급하게 요구하고 판단하고 원망하게 된다.
다시 읽다 보니까 눈에 확 들어왔던 그런 글귀였어요. 그리고 이 책이나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이제 에필로그에 쭉 실어놨는데 한 구절 정도 읽어드리면서 마무리해 볼게요. 온기를 나눠지고 가는 시간이라는 제목이네요. 내게 가족은 벗어나고 싶은 짐이었다. 많은 분들이 이렇죠. 이 짐에서 벗어날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가족은 내게 벗어날 수 없는 그 무엇이었다. 벗어날 수 없다면 남들같이 화목한 가정으로 성장시켜보자고 다짐했다. 그 와중에 엄마와 동생의 성장을 독촉하기도 했다. 그로부터 4년이 지난 오늘 혼자 일어서지 못하던 동생과 걱정이 일상이었던 엄마는 어느새 내 삶의 따뜻한 존재가 되었다. 나는 어릴 때부터 돈 때문에 엄마와 아빠가 자주 싸우는 일을 목격했다. 그러면서 막연하게 돈만 있으면 가족이 싸우는 일 없이 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했다. 학교 준비물 살 때마다 눈치 보지 않고 매일 김치만 먹는 게 아니라 남들 다 먹는 콩자반, 국, 진미채 볶음, 김 등 3첩 이상의 반찬을 먹고 싶었다. 뿐만 아니라 아빠는 주인집 눈치 보지 않고 큰 소리로 음악을 들을 수 있고 엄마는 매달 모자라는 생활비 걱정에 우울해하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랬다면 두 분이 이혼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 동생도 돈만 있었다면 왕따를 당하지 않고 자신감 있게 친구들을 사귈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 모든 가족 싸움의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우리 집의 문제는 돈보다는 서로의 가치관, 감정, 피곤함 등 복잡한 고리로 얽혀 있었다. 그 중에서도 각자의 결핍과 상처로 인해 대화를 기피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어색함은 커져가고 한 집에 살았지만 각자 다른 곳을 보면서 살았다. 서로에 대해 모르니 작은 의견 충돌에도 짜증과 싸움으로 이어졌다. 차라리 혼자 살고 싶다는 생각을 할 때가 있었다. 내 할 일만 해도 벅찬데 가족까지 신경 써야 할 때는 가족이 밀어놓고 싶은 과제나 짐같이 느껴지기도 했다. 야근으로 인해 피곤할 때 엄마나 동생이 말을 걸면 짜증부터 냈다. 엄마가 신지도 않은 신발을 신발장에 모아두는 모습, 동생이 듣고 싶지 않을 때에도 내게 말을 걸 때 자주 얽혀진다는 것 자체가 싫었다. 보통의 가족보다 못해 보이고 가난한 현실을 회피했다. 동생은 맨날 집에서 고도비만이 되어가면서 아파하고 가난하고 힘든 일밖에 못하는 엄마를 다른 사람에게 들킬까봐 꼭꼭 숨겼다. 하지만 꼭꼭 숨긴다고 현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었다. 숨겨두고 미뤄두었던 가족 문제는 꼭 한 번씩 터져나왔다. 그때마다 나는 한꺼번에 터진 문제들을 수습하느라 힘겨웠다. 주주주주주주 이어지는 그런 이야기들인데 그것들을 이제 극복해내면서 이놈의 집구석이 화목한 가정이 되는 그런 이야기들을 담고 있으니까 가족 때문에 너무 힘들고 버거운 사람들 한번 읽어보시기를 권할게요. 네, 옛다 책방 책석이었습니다. 안녕.